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요즘 정말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아이들은 지금쯤이면 학교 가느라 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이기도 하죠. 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은 게 특히 이제 주말 쉬는 날만 되면은 눈이 너무 잘 떠지는 거예요. 네. 근데 학교 가는 월요일, 화요일 딱 되면은 늦잠을 그렇게 많이 자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용선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용선아 일어나 밥 먹어 학교 엄마. 가야지 하는 그런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립니다. 네. 또 이제 새학기가 막 시작돼서 우리 아이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새학년 새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정말 바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예전에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서요. 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또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요. 맞아요. 저희도 좀 1학년 정도까지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요즘엔 교실도 좀 작아지고 크기도 줄어서 학생 수가 한 반에 20명, 30명 남짓 되는 학교가 태반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한 학교에 학년당 반이 하나인 것도 있고요. 또 폐교하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통계청에서 인구 동향을 조사했는데 이 전남 지역 출생률과 출생아 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9.5%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큰 수치죠. 마음이 아프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래도 될까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통계치를 봤었는데 그 전국 평균을 보니까 1.05명까지 이제 줄었더라고요. 아유. 놀이터에 가보면은 예전에는 참 뛰어노는 친구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또 막 이렇게 파면서 노는 친구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놀이터 가도 어린 친구들을 볼 수가 없어 참 아쉽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아이를 점점 낳고 싶어지는 그런 세상이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지난주 우리 지역에 있었던 정월 대보름 소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정월 대보름 아침만 되면 하는 말이죠. 저도 용선 씨한테 하고 싶어요. 이용선 씨, 네? 내 더위 사라. 싫다. 거절당했네요. 네, 올 여름 더위 제가 다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더위까지 제가 다 사겠습니다. 당황하신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정월 대보름은요. 예전에는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좀 그만큼 뭔가 행사가 많진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른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참 정월 대보름에 관련된 추억들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추억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가 열렸냐고요? 음력 1월 15일 우리 고유의 명절 정월대보름 잔치가 나간읍성에서 열렸습니다. 한 해 소원을 비는 귀한 시간. 이 횃불의 기운이 한 해를 밝히기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정월대보름 한마당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나간읍성 풍물단의 신명나는 앵마기 구탄판으로 2018년 정월대보름 민속 한마당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은 축제를 알리는 풍악이자 의식, 풍물단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자폐가 잘 놀아야지 이 농악이 어울리고 춤이 나와. 선생님이 앞장서셔가지고 중심이시더라고요. 대장이신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제일 대장이지. 대장을 어떻게 뽑히신 거예요? 이거 보여. 옛날부터 네. 이 농악에서는 대포수가 최고예요. 여튼 정월 초한부터 15일 동안 계속 말하자면 농악을 해. 이번엔 또 다른 의식이 진행되는데요. 바로 장승 세우기입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기 이전에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민속촌 나간읍성.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로 전해진 마을의 뿌리 깊은 전통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 속에서 경건하고 의미 있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매년 이렇게 정월 대보름을 기해서 이렇게 장승을 마을 입구에 세워서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그 질병, 액을 막고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편안하게 무병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석대는 우리 사람들이 그 모든 기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전하는 전련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태가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아까 노잣돈도 걸었고
뭐 짤도 뭐 그 같이 담았는데 배부리 먹고 가라고. 달찜 역시 옛날 방식 그대로 나간읍성 주민들이 함께 모여 몇 날 며칠 공을 들여 완성했다니 그 정성이 참 대단하죠. 덕분에 나간읍성을 찾는 많은 분들이 소원을 빌 수 있게 되었네요. 우리 며느리 꼭 손자 낳게 해달라고. 아직 결혼하고 첫 손주예요? 아니요. 손녀만 둘 있는데 손자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큰 부담을 며느리에게 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할. 마누라와 즐겁게 어떠세요? 시골에서 농사일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어요. 어디 가셨어요? 마누라는 어디 가셨어요? 마누라. 애기 취급해요. 그래요? 자긴 대학생이고 난 초등학생이고. 나간읍성 축조의 1등 공신이자 나간 군수였던 임경업 장군의 제례 역시 매년 정월 대보름에 이루어집니다. 나간을 거친 군수 중 가장 어진 인물로 평가받는 임경업 장군. 우리 임경업 장군 옛날에 그 선정을 기리해서 마을 주민들이 우리 민속마을 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서 따로 정월 보름날 제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지프로 만든 초대형 줄 등장. 동서로 편을 나누어 진행하는 나간읍성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입니다. 흡수식에 뭐 좀 많이 드셨나요? 네, 많이 먹었습니다. 뭐 드시고 오셨어요? 떡고기랑 돼지고기랑 먹고 왔습니다. 다들 젖 먹던 힘을 다했어. 네. 화이팅! 동편 마을이 이겨야 그 해의 풍년이 된다니 나간 사람들에겐 한 해 농사를 점치는 중요한 시간. 동대서 서대동 과연 그 결과는요? 풍년이 될 거야. 예, 그게요. 우리가 이거 정월 보름 그 시소 품섬인데 이거 진짜 미신이 아니야. 올해는 분명히 풍년이 듣고 생각합니다. 올해 나간읍성 정월대보름 행사엔 특수 제작된 횃불이 등장을 했습니다. 풍물팀을 앞세우고 이어지는 횃불 부대. 옛날 정월대보름 풍경과는 사뭇 달라 보이죠?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불놀이 해보셨어요? 그럼요. 우리 불깡도 놀리고 지불놀이하고 엄청 재밌었죠. 이거는 뭐 불 장난 안 한 것 같아요. 제 달집에 소원도 적었어요. 온 가족 건강하고 네. 나라가 평안해라고 소원 적었어요. 600여 년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읍성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간읍성 정월대보름 잔치. 그 옛날 성곽을 지키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던 우리네 선조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나간읍성이기에 가능한 정월대보름 풍경. 덕분에 좋은 추억 하나가 더해지네요. 처음 경험인데 해마다 오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매년 이맘때 대보름 잊지 않고 꼭 찾을 거예요. 너무 좋고요. 밤에 이렇게 불빛 보니까 너무 예쁘고 참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오늘 올해 2세 좀. 신혼이신가 봐요. 드디어 나간읍성 정월대보름 한마당의 대미를 장식할 하이라이트 시간. 하늘을 향해 치솟는 저 큰 불길처럼 우리의 한 해도 열정적으로 활활 타오르기를.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일년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 그 소중한 마음들 하나하나가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정월대보름. 내용은 달라도 그 간절한 만큼은 같은 무게겠죠. 오늘요 우리 자식들 잘 되고요 건강하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성마을, 우리 읍성을 잘 되겠도록 기원합니다. 우리 큰아들을 장가를 못 갔는데 장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올해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우리가 사람 보면서 건강도 좋은하고 가족들 우리 둘다 건강하라고. 오늘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날.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정월 대보름을 기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만큼은 변치 않기를.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나간읍성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여수 이 지역에 오게 된 게 반년째가 돼가거든요. 네네. 근데 나간읍성 가깝잖아요. 그렇죠. 나간읍성은 근데 가본 적이 없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그 성곽 돌기 체험은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네, 저도 뭐 이 순천 나간읍성이 대한민국 3대 읍성 중 하나여서 그런지 그리고 네. 또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읍성이어서 그런지 이 느낌이 좀 남다르고 색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나간읍성에서는 정월대보름이면 매년 무료 입장도 가능하고요. 돼지고기나 뭐 떡국, 부럼 같은 것들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니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정월 대보름에 저도 이용선 아나운서도 그리고 우리 이 전국시대 가족분들 모두 함께 이 밝은 달 보면서 소원도 빌고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도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VR 체험 혹시 해봤나요? VR이면 그 가상현실 체험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 참, 나도 저게 요즘에 뭐 TV에 많이 나오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데 경주에 가면요, 이 VR 체험을 정말 큰 규모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해보시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신라의 천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 그런데 이곳 경주에 띠리띠리 띠리띠리 띠띠띠띠 VR의 세계가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가상현실의 세계 경주. 도대체 어떤 곳인지 지금 출발합니다. 경주를 즐겨라. 이색 체험 VR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실까요? 가상현실 체험에 나선 홍선미 리포터. 그런데 여기는 일반 등산객들만 있는데요. 여긴 남산이잖아요. 민족의 혼이 서린 성산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국립공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 여기서 VR을 즐긴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R 체험하러 남산까지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왔다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먼저 보물 먼저 찾아보시겠어요? 남산에는 많은 보물이 숨어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실까요? 위로? 네. 가시죠. 보물을 위해서라뇨. 경주 남산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VR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예정에도 없던 등산을 하게 된 홍선미 리포터. 발길 닿는 곳마다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적을 만나며 걷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다 왔다고요? 네,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 어디에 숨겨놨어요?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또 찾으라고요? 네. 1시간 가까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필요한 도구까지 준비해뒀습니다. 이야, 진짜 철저하시네요. 네. 네. 일단 이건 뭡니까? 네, 그건 태블릿 PC입니다. 에이, 무슨 여기서 컴퓨터 켭니까? 지도 있고 삽 있고 돋보기까지. 홍선미 리포터가 선택한 도구는 지도와 돋보기 그리고 삽인데요. 이걸로 이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이런 있을까요? 비석 같은데 이제 보물을 숨겨놨다 이거거든. 찾았다! 100원! 2008년도 거네. 어디 없나? 홍 리포터가 땅 파고 100원을 줍는 사이 태블릿 PC를 선택한 그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찾던 보물일까요? 진짜 보물이네요? 네, 보물입니다. 어떻게 나타난 거야? 아니 원래 있었던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희가 최신 기술로 해서 그 AR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경주 국립공원에 문화재가 있었는데 반출된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네, 그 문화재들에 대해서 원위치 알리기 사업으로 통해서 증강현실을 도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곳에 그러면은 3층 석탑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명칭은 경주 남산 3개 3층 석탑입니다. 경주 국립공원에서는 증강현실 AR로 구현해 놓은 문화재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직접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증강현실을 통해서 마주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이 원위치에 문화재가 있었다는 걸 알림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AR 체험을 해봤으니 이젠 본격적으로 VR 가상현실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저희 경주국립공원에 있는 문화재가 223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17건의 문화재를 여기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입구에 마련된 VR 체험관에서는 직접 산에 오르지 않아도 국립공원의 여러 문화재들을 실제로 가본 듯한 현실감 있는 VR 체험이 가능하답니다. 산에서 보는 그 증강현실도 느낄 수 있고 밑에서는 또 VR, 제가 못 가본 곳을 VR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 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아쉽거든요. 꼭 한번 와서 증강현실도 체험해보시고 이 VR도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까지 갔다 온 기분이에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요즘 경주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VR 체험관입니다. 보기만 해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곳에서는 가상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VR 게임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젊은이들의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들 찾고 있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께 VR을 편히 다가가기 위해서 교육 및 체험관 목적으로 게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얼핏 봐도 한 몇 개가 보이는데 정확히 그럼 몇 개의 체험관이 있어요? 저희가 게임으로는 가지수가 약 16가지 정도 있고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게임도 있고 저희가 직접 여기 서서 뒤에 총 쏘면서 하실 수 있는 게임도 있어요. 우와, 진짜 크다. 헉,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딱 보기만 해도 진짜 크고 재밌겠거든요. 네, 이게 저희 메인 게임 FPS입니다. 10분간 진행되는 총 게임이고요. 처음에는 좀비 종류 나오고 뒤에는 이제 벌레 종류 나와요. 거미랑 벌. 그렇게 총 4분이서 플레이어 하셔서 보스 무찌르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이곳 체험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VR 서바이벌 게임에 도전한 홍선미 리포터. 순식간에 총을 든 여전사로 변신. 시작 신호와 함께 게임 스타트. 평소에 겁 많기로 소문난 홍 리포터. 끝까지 게임을 마칠 수 있을까요? 이야, 탄창이 어딨어? 내가 죽여줄게요. 내가 죽여줄게요. 내가 죽여줄게. 내가 죽여줄게. 이거 좀비 나와요. 나 못하겠어. 그만하자. 눈앞에 좀비들도 있고 거미들도 있고 그리고 막 움직이고 하니까요. 제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 같아요. 저 조금 무서웠어. 역시 흥 많은 홍 리포터는 이런 게임이 더 맞나 봅니다. 지난해 VR 콘텐츠 체험존 구축 지원 사업으로 문을 연 이곳은 4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VR 게임들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VR 체험을 해보니까 난 이런 게 정말 재밌고 좋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움직여서 좋아요. 진짜 제가 느끼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경주에 VR 생겼다고 해서 오늘 와봤는데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에 그냥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해보니까 좀 신기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VR 극장존에서는 가상현실 속의 좀비 체험도 가능한데요. 오감을 자극해 마치 실제 상황 같은 공포 체험을 느껴볼 수 있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은별씨 어땠어요? 말이 안 나와. 그쵸? 진정한 공포를 느끼고 싶다면 꼭 체험해보세요. 앞으로는 경주의 실제 거리와 다양한 문화재를 연계한 게임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궁무진한 가상현실 VR의 세계. 정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요, 정말 이 가상현실이 현실로 와닿아서 정말 신기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경주에서 말이에요. 그렇죠. 경주가 특별한 곳이잖아요. 네. 앞으로
경주에 관한 볼거리들이 더 많이 담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VR도 경주를 테마로 한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서 경주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VR 체험으로 경주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경주로 여러분 놀러 오세요. 가상의 현실을 즐겨라. 색다른 경주 여행을 기대하신다면 VR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뿌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기온 4도로 구름이 끼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밤부터는 또 비가 내리겠는데요. 최고 60mm가량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가량 일겠습니다. 네, 날이 풀리면서 등산이나 야외 활동이 또 늘어나는 시기에는요, 관절 부상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겨울 내내 굳어있던 관절이 충분히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하면 또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 취업 준비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박효은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말을 잘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면서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사실 이 직업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요. 네. 가끔 제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이 있는데 제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고민은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직장까지 그만두고 옹기 작가로 우뚝 서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봅니다. 흔히 인생은 도전하는 자,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고 편한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 가기란 쉽지 않죠. 게다가 하던 일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바꿔 달리기란 더 힘든데요. 여기 우리 숨쉬는 그릇, 옹기가 만들고 싶어 인생의 방향을 바꾼 남자가 있습니다. 옹기장 최광근 작가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의 고향 청주시 북이면 고향은 늘 모든 것을 안아줄 듯 포근합니다. 도자기와 옹기 공부하느라 여주와 상주에서 머물다가 고향인 청주로 돌아와 공방을 연 지 10년. 바로 이 공방의 주인장인 최광근 씨의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간부 생활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기업은 오래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뭘 할까 고민했는데 기왕이면 좀 가치 있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학을 다시 갔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2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초대되는 옹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불과 15년 만의 일입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특히 이제 아내한테 허락을 얻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사표 처리된 다음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죠 뭐. 근데 자식이 셋이고 막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그만둔다는 게 그렇다고 무슨 모아놓은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도 개개운 명태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더 다녀봤자 2, 3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주대학으로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떠날 때는 주변에서 완전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가장 선택을 잘한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때 기분 좋죠. 대대로 옹기를 만들어 온 상주 옹기 정학봉 선생을 찾아가 사사도 할 정도로 모든 걸 걸었습니다. 흔히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게 마련이지만
광근 씨가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보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의 아내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접고 행복한 대형 사고를 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내의 동조 덕분이었던 거죠. 첫 번째는 자유가 있고, 예, 정신적으로. 예, 그리고 또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전 직장 생활 할 때보다는 처음에는 참 반대를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냥 함께 가는 길이 같아서 좋더라고요. 대형 옹기 작품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광근 씨. 작년 젓가락 페스티벌에서는 2m 옹기를 선보이기도 했죠. 그는 몸에 좋은 건강한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나무재를 태운 잿물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항아리는 우리 음식 발효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손으로 문양을 새기는 지두화를 그리는데요. 시원한 구름, 산 문양을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그의 집엔 광근 씨의 작품을 보기 위해 지인들이며 손님들이 즐겨 찾아오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작품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중한 옹기 그릇부터 아기자기한 소품과 대형 항아리까지 멋진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굴려졌잖아요. 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선을 쭉 뽑아도 뽑아서. 그럼 그릇의 용도가 바닥도 있고 내려오고 하면 훨씬 좋아요. 이분은 광근 씨 대학 스승이자 도예가인 안병진 씨인데요. 자꾸 전통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이 문양을 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기계로 찍어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시면 선생님의 색깔이 안 제. 그래도 사람들이 기계가 아닌 수작업이라는 걸 찾는 거를 그런 데서 찾아내더라고요. 광근 씨가 종종 고민이 생기고 슬럼프에 빠질 때면 늘 조언해주는 고마운 스승입니다. 도자기에 대한 배우고자 하시는 이 의지가 뚜렷하셨고 또 뭐를 하시고자 했던 것까지도 또 뚜렷하셔서 자식벌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거라 모범이 되시고 많이 끌어주셨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 보면 뭐 한 시대에 같이 작업하는 동료 작가로 이제는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에 굉장히 좀 존경스럽죠. 사람과의 인연, 만남을 소중히 하는 광근 씨. 음식 솜씨가 좋은 아내를 앞세워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인근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광근 씨 전화 한 통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야, 정말 푸짐하네요. 교수님 소개해드릴게요, 단체로다가. 제가 옹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이 안명진 교수님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못했을 겁니다.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옹기 그릇에 담긴 정갈한 음식들.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여기에 반주가 빠질 수 없겠죠. 더 영원히 유지하셔서 작업을 계속 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강원 선생님의 건강과 도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근 씨, 지난 15년 동안 힘들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같이 회사 생활을 했던 지인들은 지금의 그가 부럽기만 하답니다. 그 당시 그 나이에는 서편에서 나가서 무슨 직장을 또 새로 잡을 것이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직업을 잡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생각이 좀 틀리구나 이렇게 좀 의아하게 좀 생각을 했죠. 지금 내 정서로는 좀 어렵게 받아들였는데 이건 나 같은 사람은 참 생각도 못하는 부분을 어찌 이런 생각을 했지? 할 정도로 이게 참 불도저 마냥.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재활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재활보다는
자기 작업에 더 많은 열정을 가진 것 같아요. 친구로서는 조금씩 접어두면서 자기 몸에 재활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전통가마에 불 지피는 날. 빨리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는 옹기는 불을 다루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온도가 1100도에서 1200도로 도자기만큼 높은 온도로 굽지는 않지만 여러 날 불을 떼야 한다네요. 세심하게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과정이라 가장 신경이 곤두서는 시간이랍니다. 하나 불량해지거나 실패하면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또 만들면 금방 또 만들면 되지 않은데 안 그래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정말 자식 같은 느낌을 대하게 되고 이제 불을 뗄 때는 마치 저 불꽃이 막 춤을 추는 걸로 느껴져요. 늘 나는 옹기가 춤추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옹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다른 광근 씨. 앞으로 꼭 욕심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답니다. 뭐 남들이 뭐 소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많이 한 사람, 오래 한 사람 잘하게 돼 있어요. 뭐 비단 옹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 육체를 이용해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옹기에 대한 어떤 그 기록물이 단편적으로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기록물 하나 좀 남기고 싶은 거, 그걸 지금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순박한 멋이 가득 담긴 우리의 전통 그릇, 옹기. 멀고 먼 길을 돌아 옹기장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위대함과 거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한 작품 한 작품 만들 때마다 옹기를 만드는 이유와 주제의식을 심고 또 그 힘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광근 씨. 보기 좋고 쓰기 좋은 옹기.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간직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옹기장 최광근 씨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실 1100도 가까이 되는 그 가마 앞에서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옹기가 춤을 추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게 비결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장인의 뭐 비결, 그런 열의가 느껴집니다. 네. 자, 봄이 왔어요. 어이구. 봄은 왔는데 내 입맛은 나갔다 사라졌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사실 저로선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좋지만 가끔은 이런 음식 말고 좀 특별한 거 먹고 싶다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입니다. 네, 참 이유는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인지 요즘 외식하실 때 좀 특별한 거 없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퓨전 요리를 만나러 가볼 텐데요. 이색 요리로 뭉쳐진 퓨전 음식 로드 지금 출발합니다. 별나서 더 맛있다. 재료 따라 만드는 방법 따라 각양각색 무한한 맛을 내는 퓨전 음식들. 눈으로 한 번 반하고 맛으로 한 번 더 놀라는 대구 방방곡곡 퓨전 맛집 로드. 날라. 잊을 수 없는 별난 맛 퓨전 맛집 로드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별난 맛으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수성구의 한 식당. 맛은 필수. 특히 아재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정체 모를 음식이 있다는데. 어머, 정말 들어있네. 무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퓨전 맛집 로드 그 첫 번째. 보기만 해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달팽이 감자탕. 처음에는 조금 징그러울 것 같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구수한 맛도 있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는 달팽이 감자탕.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이 오묘한 조합은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그 감자탕과 잘 어울리는 식재료가 무엇일까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찾아보던 중에 그 세계 3대 식재료 중에 하나인 그 달팽이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많이 식재료를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그 달팽이 자체가 이제 건강에 좋다 보니까 그것과 감자탕을 한번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깨끗이 씻어 손질한 달팽이는 잘 갈아 물속으로 직행. 거기에 채소와 얼큰한 고춧가루를 한 움큼 넣어주면 진하디 진한 달팽이 육수 완성.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통달팽이를 올리면 눈길 발길 사로잡는 달팽이 감자탕이 완성. 여성들도 그 피부 노화 방지 같은 크림도 있다시피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요. 달팽이 자체가 그 고단백 고칼슘이고 또 상대적으로 또 저지방이고 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도 좋고 또 한편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남자들에게 밤을 위한 요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특히 좋다고 봅니다. 달팽이 감자탕 나갔습니다. 달팽이 와. 집 나갔던 입맛 잡기는 물론이요. 돌아오는 봄 원기 회복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달팽이 감자탕. 평소 자주 접할 수 있는 식재료는 아니지만 한번 맛보면 자꾸 먹게 되는 중독적인 맛이라나 뭐라나. 그 구수하고 쫄깃한 식감에 자꾸만 손이 간다 손이 가. 달팽이가 원래 원기 회복에 탁월하잖아요. 이거 한 그릇 먹고 나니까 힘이 펄펄 납니다. 쫄깃쫄깃한 식감도 좋고 국물 또한 진한 진짜 좋습니다. 달팽이 감자탕 슈퍼 그레이. 든든한 퓨전 음식으로 배를 두둑히 채우고 나니 밤도 깊었겠다 절로 생각나는 술 한잔. 이곳엔 이색 밥상만큼이나 특별한 술이 있다는데. 사장님 여기 술방울 하나 주세요. 사장님 술방울 망고만 하나 주세요. 바로 그때 주인장이 들고 나오는 술잔 아니 술그릇. 응? 이건 젤리야 떡이야? 응?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술방울. 누구냐 넌? 응? 야 쓰다. 사실 술방울은 술을 넣어 만든 투명한 푸딩이래 사실. 열을 가해 녹인 젤라틴에 보드카를 넣어 잘 섞은 다음 틀에 부어 굳혀주면 완성이다. 술방울 설탕이랑 퍼라가랑 물이랑 넣고 좀 끓인 다음에 저희가 식으면은 보드카를 좀 넣어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올망졸망한 모습에 눈으로 먼저 반하는 술푸딩. 하지만 귀여운 비주얼 얕잡아봤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 무려 9.1도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진짜 술이다 술. 되게 달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끝에는 약간 쓴맛이 있어요. 되게 괜찮아요. 술방울은 진짜 아이스크림 같이 진짜 막 반짝반짝거리고 엄청 이쁜 것 같고요. 맛은 술이 들어가 쓴 것 같은데 망고 맛이 감싸져서 엄청 달달한 것 같아요. 술푸딩 그 색다른 맛을 반하고 있을 때쯤 가게 한편에 앉아 빙수를 맛보는 커플. 주점에 웬 빙수? 지금 이게 먹는 게 초코 술빙인데 달달하고 시원한 게 좀 빙수 먹는 느낌에 완전 맛있어요. 얼음 위에 보드카를 붓고 초코 또는 망고를 함께 갈아 맛을 내는 이것이 바로 술빙. 기본 4.5%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가고요. 원하시면 이제 더블샷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8도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가고 있어요. 달콤한 초콜릿과 쿠키 토핑으로 초코빙수를 떠올리게 하는 술빙. 달달한 맛과 비주얼에 한 입 또 한 입 술술술술 들어간다. 저는 약간 술을 잘 못 먹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잘 먹을 수 있고 맛이 초코 맛이 많이 나고 끝에는 살짝 알코올 맛도 나는 게 정말 이색적인 술인 것 같아요. 이제는 술도 맛있게 즐기세요. 알싸한 술로 기분 좋은 저녁을 보냈다면 마지막으로 입안을 개운하게 해줄 디저트 차례. 새로운 맛과 플레이팅으로 요즘 핫하다는 중구한 디저트 가게를 찾아봤는데 한눈에 봐도 특이하다 특이해. 응? 한 가지 디저트로 세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주글주글 끓는 뚝배기 안으로 지 한 몸 다 받쳐 쏙 들어간 새하얀 백설기와 달달하고 차가운 아이스크림. 거기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누룽지까지 올라가는데 이름하여 돌솥 설기 아이스크림. 대다수 카페가 서구화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이제 떡은 전통이지 않습니까? 저희 전통 음식을 좀 살려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좀 어필을 하려고 저희 또 누룽지는 우리 선조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 떡과의 접목을 시켜서 젊은이들에게 좀 입맛에 좀 맞도록 맞춰 나가려고 했습니다. 전통을 살리고 싶었던 주인장의 새로운 발상은 현대식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의 입맛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옛것의 정감은 가득하면서도 색다른 맛과 모양을 자랑하는 돌솥 설기 아이스크림.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옛말 하나 틀린 것 없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이 생각보다 조합이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이 너무 예쁘고 떡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조합이 참신하고 자꾸 찾게 되는 디저트인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색 조합에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는 퓨전 음식들. 궁합 최고, 맛과 영양도 가득. 이유 있는 변신을 꾀한 퓨전 음식을 맛보며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네, 정말 이색적인 음식들 잘 맛봤습니다. 이제는 이색적인 카페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는 카페 갈 때 기준이 뭔가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페는 뭐 특별한 가게라기보다는 일단 커피 맛이 좋은 카페를 가장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맛이 좋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색적인 거일 수 있는데요. 이 소비자 중에도 가장 깐깐한 매의 눈을 가졌다는 우리 주부님들이 이색 카페를 찾으러 나섰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결혼 기념일이라 올해가 15주년인데 어딜 가긴 가야 되는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면 되는데 이게 어디가 좋을지 몰라. 자칭 주부 카페 감정단이 떴다. 부산을 대표하는 이색 카페 투어 개봉 악두 지금 시작합니다. 짜잔! 먼저 도착한 곳은 해운대 달맞이 위치한 카페인데요. 우리 전통의 옛소름이 느껴지는 공간 보이시나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너머에 탁 트인 바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네? 근데 뷰가 있네요. 자자자자 카페 감정단 꼼꼼하게 여기저기 살펴보고 매서운 눈빛으로 감정을 하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분위기는 괜찮아요. 네, 지금 경건한 분위기. 근데도 또 한 번씩 가끔씩 와서 이런 분위기에서 차를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감정단 우리 주부님들의 분위기 점수는 괜찮은데 일단 우리 전통차를 일단 시음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느낌 있고 일단 분위기는 통과. 백문이 불여 1차 먹어봐야죠. 건강한 재료로 맛은 물론 플레이팅 하나하나 먹기 전에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어떤 거 시켰죠? 대추차입니다. 대추차. 예, 그리고 단팥죽. 황차. 황차. 그리고 저는 호박 빙수죠. 예. 근데 지금 플레이팅과 그리고 전체적인 거 다 보니까 부담이 없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냉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다들 긴장해 주시고 냉정한 평가를 위해 혀끝에 미각을 살려 맛을 보는데요. 조금 걸쭉했으면 좋겠어. 너무 묽은 것 같아. 너무 묽어. 황차가 너무 부드럽네요. 황차가요? 네. 네, 일단 우리 깐깐하고 꼼꼼하기로 그 소문이 자자하다는 우리 주부 감정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점수를 받을지 궁금한데요. 주부 감정단의 점수는 하나, 둘, 셋! 3점! 3점, 2점 나왔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예, 2점을 주셨어요. 네. 왜 2점인가요? 3점까지는 좀 어디가 뭐 아쉬운 게 있었어요. 뷰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일단 가격이 좀 센 것 같아요. 가격이? 예, 제가 제일 처음 들어와서 가격표를 봤는데 가격이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만족스러운 메뉴까지 결혼기념일 이벤트로 제법 괜찮은데요. 아내에게 점수를 좀 딸 수 있을까요? 이어 도착한 기장의 두 번째 카페. 이야, 심상치가 않은데요, 여기? 첫인상부터 정말 대단했는데요. 보셨나요? 정말 오래된 소품과 찻잔, 도자기, LP판, TV 등등 골동품을 모아놓은 박물관인 것 같은데요. 야, 이거 LP판 너무 신기하다. 예전에 LP판 카펜터즈라든지 또 생각이 납니다. 예. 이게 누군지 압니까? 김지혜. 난 봤어요. 김지혜.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보석을 피부는 날. 몰래 한 사람 생각이 나는데 야 이거 언제 쪽 거야? 이땐 진짜 젊었을 때 같아 김지혜 씨가 그죠? 젊었을 때. 예. 옛날 추억에 빠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향긋한 커피 향이 나서 돌아봤더니 바로 세계 3대 커피를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맛보기 어려운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직접 내려주시는데 너무 황홀했습니다. 드디어 말로만 듣다. 예? 네. 언제 우리가 세계 3대 커피를 맛을 보겠습니까? 일단 가게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요강을 발견했거든요. 네. 요강을 들고 비웠던 그 기억이 네. 나면서 그러니까 그 옛날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대학거리가 장소일 것 같아요. 되잖아요. 오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그렇죠. 와서 대학거리도 많이 생기고. 가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가격은 우리 보통 커피 전문점에서 먹는 그런 가격하고 비슷해요. 근데 네. 리필을 3번이나 해준대요. 이 귀한 커피를? 네. 이야. 3번. 최고의 장점인데요? 게이샤를 먼저, 네, 파나마 게이샤 제가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커피는 향이거든요. 그 어떤 그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1000번의 키스보다 낫다. 이런 커피의 맛. 예, 오다가 가게 입구에 봤습니다. 했잖아요. 첫 번의 키스보다 맛보는 게 낫다고. 약간 좀 새콤하다? 모르는 사람이 맛을 보면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커피 맛을 알겠습니까? 카페 감정단이 냉철한 평가를 위해 시음을 하는데요. 드립커피가 역시 부드럽네요. 이 향은 난 적응이 안 돼. 자, 세계 3대 커피를 맛을 봤습니다. 감정단의 점수가 궁금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자, 감정단의 점수 하나, 둘, 셋! 3점! 자, 3점, 2점, 2점 나왔습니다. 총 9점 만점에 지금 7점이 나왔거든요. 예. 왜 2점인지. 너무 외곽지고 그리고 구경할 거리는 많은데 뭔지 어수선해요. 맛은 다양한데 네. 뭐 새벽까지 리필을 받을 정도를 일반적인. 예.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데이트 장소를 저희들이 오늘 방문했는데 7점이 나왔어요. 예, 7점이 나왔지만은 괜찮은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스러움을 간직한 그릇들과 앤틱한 소품들이 가득한 핸드드립 카페. 여기에 세계 3대 커피 리필까지 너무 좋은데 갈수록 선택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찾은 이색 카페 옛 다방인데요. 영도 조선수리소 옆에 자리한 여기는 마을 사람들의 오랜 아지트라고 하더라고요. 다방의 메인 메뉴 계란 노른자 동동 띄운 쌍화차 한잔 해야죠. 이렇게 오래된 다방이 있다는 거 이거만 신선한 충격이에요. 이 시절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전철 씨 와이프가 여기 오면 네.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죠? 자, 다시 잘 들으시고요. 오늘같이 좋은 날 흔치 않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이거 하지 말자. 괜찮은데. 한 끼 식사 못지않은 쌍화차 한 잔의 여유. 여기에 너무 익숙한 편안한 분위기 때문일까요? 웃고 떠들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준비됐습니다. 감정단 여러분들의 점수를 들어주세요. 3점! 3점, 3점, 3점. 퍼펙트 9점이 나왔습니다. 와. 왜 만점을 주신 거예요? 이곳 쌍화차 정말 가격 대비, 맛 대비, 분위기 대비 딱 어릴 때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만점을 드렸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선택은 저희 몫이라고 남겨두기로 하고 오늘 뭐 함께 해주셨는데 어땠습니까? 가족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겁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함께 다시 와보고 싶은 곳이 새로운 경험이고 힐링이 됩니다. 네. 자, 오늘같이 특별한 날 흔치 않아, 흔치 않아.
네, 흔치 않아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이렇게 가격 대비 마음에 든다. 요즘엔 가심비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가심비 딱 좋은 카페들인 것 같은데 우리 네. 용선 아나운서는 뭐가 좋았어요? 마지막 화면에 봤을 때 그 쌍화차에 노른자 딱 넣어서 먹었던 거 있잖아요. 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